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세요? 네. 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테이블로 해서 4분이나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 테이블로 좀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앉으셔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게임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 윤성이라는 저의 이야기. 일단 그 전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수많은부터. 네, 읽어주세요. 시작.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뤄낸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 네, 이렇게 큰 소리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사실 제가 지어낸 어떤 카피 문구는 아니에요. 어떤 영화의 주된 카피 문구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영화 문구를 이번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 문구인지는 네, 보이후드 아시나요? 보이후드 영화 모르십니까? 오늘 중간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보이후드라는 영화의 카피 문구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좀 여러 가지 깊은 영감을 받아서 오늘 강의에 좀 한 반 정도 주제를 보이후드라는 영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이후드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이후드 영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뤄낸 단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 나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개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의 관점에서 나를 좀 바라보고 나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저는요, 이 성공시대, 지금 이제 이 아나운서가 나온 성공시대는 한참 전이라서 하질 않는데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할 때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공? 그거 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좀 반발심이 일어나는 아주 예민한 사춘기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었는데 성공시대를 끝까지 빠지지 않고 봤던 이유는요. 성공시대를 보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는 이런 선택을 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운이 따라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전개 방식인 것 같지만 특별히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루하다 할 정도로 재미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이 성공시대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습니다. 성공시대를 보면서 계속 질문을 떠올렸어요. 왜? 라는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왜 저 이야기는 재미가 있고 이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마침 그때 그 사람에게 운이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 말고도 저 자신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보통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했어요. 그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저는 좀 많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어요. 처음 사귀었는데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광안리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때 광안대교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나오나요? 네, 그때 광안대교가 없었습니다. 그 까만 바다를 바라보고 뱃사장에 앉아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물었어요. 오빠. 네, 물었어요. 오빠는 왜 사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오빠가 아주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빠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도 조금 그분도 조금 본인에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색을 하면서 너가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위축되고 힘이 들고 화가 났는지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잠깐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자 라고 하며 그는 떠나갔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뭐 비슷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지? 이것은 그르다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궁금했던 그런 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던졌던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던졌어요.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가 계속 제 화두였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이지? 근데 저는 지금은 스토리라는 이런 키워드를 제가 하는 일의 아이템으로, 주된 아이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모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토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생각에서 좀 더 확정시켜서 더 많은 생각들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을 봤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연결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은 과학 쪽에 이런 학문을 이렇게 학문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의도치 않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을 읽었는데 연결, 그러니까 이 연결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연결을 연구하는 학문이더라고요. 그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SNS 인터넷상에 연결된 구조를 파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뭐 세포 간의 연결 이런 것도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런 연결을 파헤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테러범이 있었는데 그 테러범의 지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서 진짜 테러범을 밝혀내는 뭐 이런 학문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이런 감염이 되는지 그런 연결 통로를 알아내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피해갈 수 없다. 어떤 대답이냐면 내가 그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서의 존재.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맺은 관계, 그리고 어떤 환경을 접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네트워크의 결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양식학과로 들어갔어요. 양식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일까요? 네, 여기 구경대 출신 계세요? 네, 구경대에 있는 양식학과거든요. 네, 물고기 키우는 양식.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식. 네, 분식. 네, 분식집에 양식 메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강의를 하면요, 처음에 바로 맞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의 양식,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문서 양식?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물고기를 키우는 법을 배우는 양식학과를 졸업했어요. 거기서 넙치의 생애 주기를 배우면서 저의 성향과 조금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문과 성향의 그런 아이였는데 양식학과는 이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계 이과가 저에게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을 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을 할 때 그 당시 저희 교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조금 빠르게 이렇게 알려주신 편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봤다. 이 단어를 한 번 이상 들어봤다. 근데 거의 들어보신 분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있게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토리텔링은 관련 없는 걸 관련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양식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어떻게 관련 지어서 내 진로를 결정을 할까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살린 스토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걸 잘 만들어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양식학과가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고 그 두 가지를 복수 전공을 한 경우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화를 그려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을 넙치와 성게와 쭈꾸미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뭐 기고를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린블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게군이 주인공인 캐릭터 만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림에서는 밀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죠. 그리고 또 계속 찾았어요. 찾다가 한국양식이라는 잡지사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완전 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양식 잡지사에 취직을 하면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살리겠구나. 네, 그렇게 시험을 봤으나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관련 없는 걸 관련 지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스토리라는 걸 또 키워드를 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둘러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로 모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로 모아질 때 공통적인 속성을 찾는 방법을 쓰면 조금 쉽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매 순간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저는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스토리처럼 모아서 하나가 되는 어떤 시점이나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보려는 연습을 한 이후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은 또 상관이 없이 IT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IT 회사 RFID, 유비쿼터스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 어깨너머로 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저의 그 소프트웨어의 아주 상식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늘어나면서 지금은 컴퓨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5년 동안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계속 들으러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계속 어떤 강의를 찾아다니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하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모든 것이 조합이 되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이게 이랬구나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조합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강의를 들으면서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미래사회의 6가지 인재 조건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인재 조건 이런 게 있었어요. 조화, 공감, 놀이, 디자인, 의미, 스토리. 네. 이 중에 저는 스토리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거나 아니면 왜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들이 이야기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말이 되는 대답이 되어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 핵심 욕망이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많이 질문을 던졌던 내가 그걸 재미있게 보여주는 스토리라는 키워드를 붙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좀 숙명같이 느껴져서 회사를 그만두고 스토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깜짝 놀랐네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잔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계기도 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스토리 코치라고 직업을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냥 블로그를 만들고 명함을 파고 저는 스토리 코치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기만 해서 사실 안 되고요. 직업을 새롭게 만들 때는 그 직업의 정의, 뭐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 직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 그리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인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의 창직 사례집이라고 하는 어떤 책자에 한번 실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직, 새롭게 직업을 만든 걸 보고 창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책자에 실린 걸 보고 그 한국 직업방송, 노동부에서 하는 직업방송인데 직업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직업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좀 출연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1회를 출연해서 그게 이제 이 사진이고요. 그 1회 출연한 걸 교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도 욕 듣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같이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해보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끌어주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내가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취업이 끝이 아니고 창업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뒷이야기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장래거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이제 고민 사연을 받고 그 사연에 대해서 교수님과 제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몇 회를 계속 촬영하면서 몇 개월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것을 단 한 가지로만 얘기해봐라 이러면 이런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그런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태도다.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막 이런 고민을 해요. 저 무슨 대학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 고등학생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무슨 회사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왜 서류를 여러 번 넣었는데 저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건가요?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말을 적어야 되나요? 저렇게 말을 적어야 되나요?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 다 선택에 관한 질문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사연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선택을 하는 것 다음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봉이 굉장히 낮은 중소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에 길이 쫙 열린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멋진 대기업에 취직을 딱 했는데 그 취직이 나의 꿈의 마지막 단계의 어떤 명칭이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 다음은 오히려 나는 누구지 막 이러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태도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러기 전에 정리할게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개인과 기업의 이야기를 발굴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금 조금 이따 게임을 하실 텐데 이야기톡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이런 보드게임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저라는 사람을 이끄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나의 욕망이 무엇일까? 그 욕망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정체성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도 이게 뭐지? 혹은 내가 누구지?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영향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 속에 내가 사는 그 모습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주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이 지난 이후에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영향을 미칠 거라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야기로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저의 원동력인데요. 오늘 저의 전체 강의의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끝날 때까지 저 강사가 그 주제대로 강의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할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오늘 저의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핵심 욕망을 찾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나의 핵심 욕망을 찾자. 나의 핵심 욕망,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요소, 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힘, 감정, 사물, 접속사. 그래서 이 6가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건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건입니다. 제가 사건을 지금 들어놨잖아요. 사실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가 그냥 막 진행이 돼요. 사건을 품사로 하면 어떤 품사일까요? 품사, 네, 동사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면요, 우리 이야기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진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동사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면 이야기가 계속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 나머지 세 가지는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거나 풍성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조금 떨어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데는 사건이 많이 이야기를 진행을 시킵니다. 사건.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나? 내 인생에 혹시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릴 적에 나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최초로 기억나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최초 기억 사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중에 특별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에피소드로 적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건이 담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127시간. 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실화를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 있었던 이분이 아주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가인데 혼자서 자전거로 그 미국 지역에 협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을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혼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곡을 여행을 하다가 한 번은 깊은 협곡에 빠졌는데 협곡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팔이 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쪽 팔이 낀 상태인데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겠죠. 그렇게 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요.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이 안 빠져요. 아무리 해도 안 빠집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가지고 있는 물은 점점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막 힘도 빠지고 체력도 빠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지금 팔이 끼어서 못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팔을 스스로 자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팔을 자르는 시간 동안 어떤 장면을 영화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던데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유머러스하신 분이 실제 인물이 유머러스하신 분인데 끝나고 나서 이 영화 촬영도 다 끝나고 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얻은 이런 소감이 뭐냐, 어떤 그 의미를 찾아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행을 할 땐 절대 중국산 칼을 들고 다니지 않겠다. 중국산 칼을 가져가서 칼이 너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사실 조금 잔인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의 팔을 자르고 나온, 네, 지금 팔 이렇게 막 끼인 상태이고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건은 살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 너무 기뻤던 사건, 아니면 나를 정말 들뜨게 했던 사건, 잠 못 이루게 설레이게 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를 적기 위해서 그 고민하는 취준생들, 그 취준생들이 고민한 내용이 TV에 방송이 된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제가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어떤 취준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에 대고 이제 기자에게 아니 기업들은 우리 취준생한테 너무 스펙타클한 인생 스토리를 원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적당히 동아리 생활 조금 하고 그냥 뭐 봉사활동 있으면 조금 하고 그리고 그냥 지금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리되지도 않은 채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연을 적기를 원하는 거냐라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그 방송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인사 담당자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미 취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런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별로 회사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기소개서에 에피소드를 적으라고 그러고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느냐 봤더니 본인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의 영화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보이우드. 아까 127시간. 이건 보이우드. 보이우드라는 영화를 아주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아주 재미있고 집중해서 제가 봤었어요. 러닝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어떤 영화냐면 이 영화 촬영을요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6살일 때부터 촬영을 했으니까 12년이면 18살이 될 때까지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팀들이 다 모여서 촬영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촬영하고 그 다음 해에 촬영하고 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촬영을 하다 보니 이 친구의 실제 성장 과정까지 다 보여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죠. 아, 외국 사람들은 정말 급격하게 늙어가는 조금 그런 감이죠. 지금 이게 6살이고 저게 18살이거든요. 네. 아, 급격하게 늙어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이게 중간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아까 127시간에서 들려줬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127시간 정도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은 첫사랑을 만나서 가슴 아파 우리 왜 사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를 지금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조차도 없어요. 그런 스토리도 없는 그냥 평이한 인생 스토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가 이 머리가 원래 길었는데 아버지가 긴 머리가 싫다 잘라라. 그래서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가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가 세상에 다인 줄 알다가 엄마를 향해서 반항적인 눈빛을 보내는 저런 시점 있잖아요. 저런 시점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걸 벗어나서 여자친구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친한 여자 이렇게 만나서 여행을 가면서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 막 하는 그런 평범한 사건들.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도대체 이 영화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감동을 줄까? 그걸 계속 생각해봤어요. 이 친구의 삶의 스토리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걸까? 그건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이런 인생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데요. 그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인생의 기억들을 모아보니 그것이 진짜 리얼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얼한 삶에 물론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터닝 포인트가 아닌 이런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범한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풍부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재미없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사귄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54.
아, 50을 내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꼭 손을 잡고 다른 분들은 필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거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손을 잡고 손으로 필기를 하고 있으셨다. 네.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과 지내면서 사실 익숙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익숙해지는 동안 제가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익숙해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때그때 의미를 찾아내서 이걸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진짜 어떤 사건들인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사건도 생각을 해보지만 터닝포인트가 아닌 오늘 이 순간의 강의 그리고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떠올린 어떤 생각, 내일 만나게 되는 친구나 동료와 주고받는 말, 그 속에서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배경입니다, 배경. 배경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또 나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교사 직무연수 이런 걸 하면서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보통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경로를 밟아서 선생님이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몇 살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저는 대학생 네, 대학교는 한 20살에 들어가셨을 거고, 네, 졸업하신 적 언제인가요? 25살에서 26살. 네, 그래서 하셨죠. 임용고시 중간에 치셨을 테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가 되는 루트가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그냥 유통회사,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마트 유통회사에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계속 이곳에 있으면서 이 유통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28살 때 결심을 하시고 회사를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로 수능을 다시 쳐서 학교를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셔서 4년을 학교를 다니고 마침 32이었잖아요. 32에 임용을 준비를 해서요. 34세 학교로 들어가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십니다. 그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을 성공했다라는 것도 당연히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을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27, 26, 28 그 시기에 나에게 그 어떤 환경도 선생님이 되는 길 혹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 혹은 선생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고 임용을 치는 방법을 떠올린 그것이 대단한 것 같다. 그러면서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사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보는 것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을 벗어나 생각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 인생에 있는 환경,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을 하셔서 뭐 이렇게 어릴 때
브랜드, 학교, 그 백화점을 가면 그 브랜드들 있잖아요. 브랜드를 읽는 친구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중학교 3학년 때쯤, 아, 브랜드를 나도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를 가진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이걸 막 잘 주무를 줄 아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 환경을 더 재미있게 잘 이용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나요? 네,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뭐 했습니까, 우리?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하고 나머지 세 가지 하기 전에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거 하면서 물론 지금 한 번밖에 안 하셔가지고 여러 번 하면 계속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제가 개발을 2년 정도 걸려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면서 여러분들 결말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굉장히 다양한 우여곡절, 스펙타클한 끼어드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결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이걸 한 4, 5천 번 해봤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여러 번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갈 줄 아는 능력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구조를 익히는 연습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것과 내 인생 그리고 이것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더라,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결말이 한 번에 이어지고 한 번에 쫙 스펙타클 하지 않게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면 사실 조금 재미없어요. 지금 이렇게 막 끼어드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 게임을 하는데 본인 할 얘기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라고 다시 얘기해보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주인공인 내 인생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꾸려가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걸 잘 듣고 내 인생의 이야기도 더 풍부하게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을 하는 거, 이 경청은 단순히 대화를 할 때 경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좀 적극적인 의미의 경청까지 포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청을 잘해야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경청을 잘한 다음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 조에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조에서 끼어들기를 계속 쓰면 끼어들기를 쓰면 그 다음에 찬스 다음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찬스 쓰면 다음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주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좀 느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에서는 5분 중에 2명이 한마디 얘기도 못하시고 한 분이 이겨서 저쪽에서 이건 3명이서 하는 게임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잘하셨어요. 처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게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재밌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개발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 낼 때 3장까지 낼 수 있다는 룰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게임을 그 룰이 없이 설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볼 때 정말 재밌게도 특정 부류의 어떤 사람들한테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처음에 7장을 딱 받으시잖아요. 7장을 딱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 7장 한 번에 단해서 결말로 많이 되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10번이 넘게 듣고 제가 안 되겠다. 한 번 낼 때 3장까지 내는 룰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룰을 넣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성별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남자였었어요.
남자였고요. 연령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40대, 40대, 20대, 30대. 네, 어느 연령대였냐면 30대였어요. 내가 30대 남자분들만 공동적으로 그 질문을 하는 걸 듣고 우리나라 30대 남자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정말 그 질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듣게 된 얘기인데 우리나라 30대 남자들이 일단 30대라는 특성상 뭔가 이렇게 승부를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아주 그 야망에 찬 그런 지금 막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승부욕 강한 시기이기도 한데다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0대 남자들이 게임 중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임이 굉장히 능숙하대요.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쫙 내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계획대로 쭉 했을 때 그것대로 이루어가는 거. 이제 그런 사고가 좀 발달해 있다고 누가 이게 저에게 뒷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미있으셨대요. 그리고요, 지금 세 분이서 하셔서 그래도 세 분이서는 했어요. 근데 한 분이서 7장을 다 내서 결말을 냈다고 했을 때 그 한 명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겠죠. 이야기가요, 내가 모든 계획을 아주 스트레이트로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제 생각에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죠? 내가 저하고 동갑인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그랬어요. 어땠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아주 일찍 받으셔. 30살인가? 박사학위도 일찍 받으시고 원하는 모든 거 다 하고 본인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그 학문에 대한 뭐 라이선스권을 따고 와서 한국에서는 뭐 무슨 콘서트를 열고 이렇게 하면 저에게 본인의 로드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로드맵 속에는요, 아주 이렇게 큰 사이즈의 종이 위에 엑셀처럼 이 표로 팍팍하게 뭐가 적혀져 있냐면 뭐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뭘 하고 그래서 몇 살에 뭘 하고 쫙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재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말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결말대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받쳐주기만 하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끼어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 복선을 깔기도 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결말을 더 간절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기만 한다고 재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쪽에서 제가 이제 계속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결말이 있다고 볼게요. 사고뭉치였던 그는 마침내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결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에 어떤 곡선을 좀 깔아줘야 됩니까? 사고뭉치였다는 걸 깔아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사고를 안 치다가 결말을 낼 때 갑자기 사고뭉치였던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게임을 하는 조언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고 언제 쳤는데 네, 이럴 거잖아요. 그 결말이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내 인생에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관련 없는 거 관련 짓는 방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건인데 그게 그 결말로 향해 가기 위한 복선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조는 끝나자마자 오 막 이러면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박수가 쳐지는 조가 있어요. 어떤 조는 끝났는데 고개를 이렇게 벽들 이런 조는 뭔가 이야기가 인정해 주기도 그렇고 인정을 안 해주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건요, 이 이야기의 개연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연성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주세요. 왜? 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개연성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를 들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다른 조언이. 근데 결말은 내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이렇게 되는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임이에요. 게임 기본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한 거예요. 그건 그 개연성이 있는 걸 나름대로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그 사이에 내가 그 환경에서 누구를 만났길래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더 개연성 있는 이야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면서 제가 결말을 꼭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경청하면서 이야기 만들어 가보자. 같이 만들자. 마지막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킵하고 뒷부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나머지 3개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만 빨리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이제 이 카드를 개발을 하면서 감정은 원래 이야기의 3요소가 아닌데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쭉쭉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감정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넣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거 지금 자세히 안 보시죠? 카카오톡 이모티콘 종이. 이모티콘이 감정, 이모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을 저희 연구진들 2년 동안 한 게 이런 짓이에요. 연구원들이랑 카카오톡 다 해보자. 전 세계 영화 중에서 200편 해보자. 드라마 해보자. 교과서 전권 해보자. 뭐 이런 짓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감정들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많은 감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그림 카드에는 감정 카드가 6장 들어있지만요. 그 세밀한 감정, 나의 세밀한 감정을 알아가는 것도 내 이야기에 그 다음을 연결하는 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슨 느낌일까?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감정을 바라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 한 명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지금 무슨 생각, 무슨 느낌 들어요? 그 질문을 받으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귀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무슨 느낌이 들어라 이 질문이. 그러면서 자꾸 그 자리를 피하고 대답을 피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묻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물도 사실은 이야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넣은 이유가 요즘은 사물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이 되는 계기가 게임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제가 사물을 넣었어요. 우리 득템한다 그러죠. 아이템을 얻는 것이 이야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게임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물 키워드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찬스 카드에 보면 6장이 있어요. 네, 다른 접속사 얘기하지 않고요. 접속사는 뭐 떠오르세요? 그래서, 그리고, 네,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접속사 중에서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런 접속사들은 이야기 기승전결을 잘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웅과 같은 어떤 소설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업 이후에 한 일은 코딩하고 또 코딩하고 그 다음 날도 코딩하고 또 코딩하고 그저 코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진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중요했던 역할인 거죠. 보이우드처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포스 아세요 혹시? 네, 혁신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명한 이 물류 회사인데요. 자포스도 무슨 혁신 무슨 이런 거 사례 이런 걸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자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루 한순간에 생각해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창업한 이후에 한 일은 택배 싸고 또 싸고 택배 싸고 그 다음 날도 택배 싸고 일명 까대기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포스도요. 계속 그리고를 해서 지금과 같은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사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네,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낸 단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러갔다가 돌아오고 관련 없는 일도 했다가 그럴 때 어떨 때는 그리고 이러면서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도록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으면 진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핵심 욕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이루어가는 나의 욕망. 자, 이건 일관성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진짜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봤는데 최진석 교수가 쓴 책이고요. 계속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면서 싸이가 힐링캠프에 나와서 본인에게 있어서 핵심 욕망은 아버지를 향한 그릇된 반항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었습니다. 욕망이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고아원 하나를 멋지게 지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놓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욕망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세요. 나의 욕망이 라이벌 의식일 수도 있어요. 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 실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욕망은 아버지를 향한 그릇된 반항심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싸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욕망은 제가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네, 그 욕망을 찾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